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창입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한 제 새로운 책 왜 망설이는가, 이 책과 관련돼서 성장 읽기에서 초대해 주셔서 유튜브를 찍었고요. 어제 제가 주로 많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이 5장과 관련된 내용들, 뭐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를 없애라, 뭐 월화수목 금금금, 워라밸은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라, 공부에 투자하라,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뇌에 충격을 많이 줄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숙제처럼 이 책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5장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을 대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되게 빡센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5장의 마지막 중에 하나인 고객이 나를 선택했다고 무조건 일해주지 마라, 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판매자 구매자의 관계는 갑을 관계인 경우도 많았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경우 판매자는 영업사원, 중간에서 거래시키는 사람인데 제조사와 같이 조직이 같은 경우도 있고 제조와 판매가 다른 경우도 있다. 제 직업처럼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중간에서 이제 판매하는 입장이지 제조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칠성이나 코카콜라처럼 제조사와 판매사가 같은 경우도 있죠. 물론 중간에 도매상들도 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롤스로이스를 못 산다고?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돈만 내면 차를 다 살 수 있지만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은 그 차를 살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차를 팔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때부터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스프링 달린 갱지와 같은 연습장에 볼펜으로 자동차 그림을 그렸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쉬는 시간만 되면 자동차를 그렸었어요.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렸는데 누구나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면 찾아보게 된다.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검색이란 단어, 이런 것들은 도서관에서나 사용하는 거지 뭐 네이버 검색 이런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 사람이 살았습니다. 용돈은 늘 충분히 주셨던 부모님 덕분에 초등학생이 매달 그 빨간색 표지의 자동차 잡지, 자동차 생활이라는 잡지를 나오기를 항상 기다렸다. 이달은 어떤 자동차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당시에는 해외여행 금지 상황이라 어지간해서는 해외를 가는 것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제네바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 같은 기사를 읽을 때면 마치 20대 대학생 시절 예쁜 학교 여학생 때문에 마음 설렜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큰 기쁨을 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차에 빠졌던 시절 나에게 가져다 준 충격이 바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롤스로이스를 못 산다였다. 그 어린 마음에도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했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느꼈었는데 뭐 당연히 요즘은 돈 주면 차를 다 팝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나 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야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뭐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회니까 이제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인성이든 다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돈으로 다 되는 것에는 어느 순간 굉장함, 감동, 감격, 환호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는다. 저는 일본에 자주 가는 편인데 도쿄 시내에서는 재팬 롤스로이스라고 보이는 도요타 센츄리가 지나가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요. 일본의 그 천왕도 타고 다니는 차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써놓기는 일본 왕, 천황, 덴노가 타고 다니는 차고
왕이 있는 나라다 보니 아직도 고관대작 귀족이 있고 2차 대전에 패했지만 오래된 재벌들이 많은 나라다. 그래서 길에서 도쿄에서 센츄리를 보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누가 타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롤스로이스 지나갔다고 뭐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보진 않잖아요. 왜냐면 뭐 돈 많은 건물주든 뭐 직업이 뭐든 돈만 많으면 다 살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유튜버들도 돈 많이 벌면 롤스로이스 사서 타고 다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차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센츄리 타고 다니는 건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 생각이에요. 나쁜 사람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한다. 마음을 다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건물주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건물주 중에서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유튜브 촬영을 성장일기에서 할 때 피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저는 부정적인 사람, 인성이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저희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객들 중에서 항상 야 뭐 그럼 되겠냐?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밖으로 표출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인성이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을 해줄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치면서 돈을 벌면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물론 내 경우에는 그 돈의 크기가 크면 내 마음을 다치더라도 해왔다. 수수료 안 깎이려고 자존심 버리고 화난 고객을 달래려고 길바닥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런 성격인데 내 후배들이나 내가 코칭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한다. 사람의 선택인데 나쁜 사람까지 만나면서 일을 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많죠. 하루에 10명을 만나 한 명의 좋은 고객을 만날 수 있다고 가정하면 9명은 진행할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고객이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진행할 당신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행군이 세일즈다. 만난 사람 중에서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고객이 아니니 버려라. 제가 그러면서 여기에 고름은 짜야지 살이 안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된 사람을 돈 때문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일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수렁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일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의미로 담은 거고요. 목소리가 지금 어제 말을 한 7, 8시간 동안 말을 했어요. 뭐 유튜브 찍은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상담도 많고 회의도 많고 이래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전화도 엄청 많이 한 날이라 가지고 목소리가 맛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가 돌아오면 제가 이어서 6장 바르게 일하라, 정도를 걸으면서 일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